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사 수업 다 함께 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약간 수업 방식을 제가 이제 바꿔 보려고 해요. 여러분 특히 출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녹화를 뜬 상황에서 어, 편집을 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달아두고 그 내용을 EBS 온라인 클래스에 연계해서 올리고 출결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이제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와 같이 실시간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하는 그런 대면 수업이 활성화될 거예요.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수업을 녹화한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양질의 수업을 녹화하고 편집한 다음에 그것을 올리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대면으로 했을 때는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아마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마 직접 해보지 않고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지금과는 별반 차이 없이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하게 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게 최대한 진행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한 몇 주 동안은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그에 대한 질문을 오픈 채팅방이나 EBS 온라인 클래스 질문방에서 이제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뭐 쓰다 말았죠? 이게 뭐가 써 있네. 오늘 배울 내용이. 지금 녹화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선생님 깜빡하고 녹음이 안 됐다라는 걸 모르고 지금 녹화를 다시 한번 뜨는 겁니다. 이런 큰 실수를 하다니. 어쨌든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여기다 쓴 것처럼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배운 내용 잠깐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1880년대까지 배웠습니다. 뭐가 만들어질 때까지 통리기무아문. 여러분들 통리기무아문이 중요하진 않지만 이 부서가 어떤 부서였느냐? 원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의정부와 육조 체제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개혁을 담당하는 개화를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다. 언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대로 변화를 갖춰보고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서가 1880년도에 만들어진 통리기무아문이다.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뭐 이 단어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쨌든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새롭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 특별 부서를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정책도 하고 외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문을 열었으니 문을 열어서 우리가 제대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자라고 하는 이런 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안 돼,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조금 더 보수적인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주류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중에 어디였느냐? 개화파였겠지만 이 위정척사파가 앞으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화파의 주도로 이루어진 몇 가지 정책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 별기군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설군대, 신식군대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으로 뭐 시찰단을 보낸다 그랬죠. 청나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문물을 배워오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뭐 명칭으로는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지만 뭐 명칭은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수신사가 다녀왔을 때 가져왔었던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 있죠. 황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거 그게 왜 중요했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내용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지난번에 배운 내용 정리가 되었다고 선생님은 믿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 이모군란 갑신정변이에요. 먼저 단어의 뜻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뜻은
임오년에 일어난 군인들이 일으킨 소란이라는 뜻이고요. 갑신정변은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앞에는 전부 다 연도예요. 우리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것처럼 앞에 들어간 연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연도가 들어가고 뒤에가 이제 어떤 그 단어의 뜻을 함축하는 낱말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모년에 군인들이 소란을 일으켰고 갑신년에 정치적인 변란이 일어났다. 그럼 각각 어느 몇 년도에 일어났냐면 여기다 적어놨죠. 1882년, 1884년에 이모군란과 각각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지금 위에다가 연표를 쭉 그리면서 연결을 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 연도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역사적인 흐름의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배워왔다? 1882년과 84년까지 왔다. 언제부터? 63년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치 파악하고 수업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임오군란. 말 그대로 군인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그러면 왜 이 임오군란은 왜 일어났을까? 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란을 일으켰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밀린 급료라 그랬죠. 요거는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세요. 자, 별기군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는 신식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 장교도 와서 훈련도 시키고 무기도 신식이고 막 이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조선은 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랬지. 새로운 군대를 만들 만한 여력이 넉넉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원래 있었던 오군영이라고 하는 5개의 부대를요. 구조조정을 해요. 쉽게 말하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영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90군데는 분위기가 어떨까? 굉장히 좀 흉흉하겠지. 어쩔 수 없음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막 그럴 거예요. 더군다나 뭐도 안 주느냐? 월급도 안 줘요. 몇 년 동안이나 1년 1개월, 13개월 동안이나 월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90군데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굉장히 많아졌겠지. 자, 그런데 13개월 만에 쌀을 줬어. 월급으로 쌀을 줬는데 그 쌀의 내용이 보니까 대부분이 모래, 겨 막 이런 게 섞여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지. 근데 선생님이 생각해도 야, 내가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난 엄청 분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쌀을 내어주는 담당관에게 따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담당관이 화가 나가 막 서로 좀 멱살잡이하고 화가 나서 그랬겠지. 근데 어쨌든 이 군인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혀요. 이 90군데가 항의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동료들이 너무 화가 나겠지. 그래서 자신의 동료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아주 단순한 소란이었어.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고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무슨 일인지 좀 조사 좀 한번 해봐. 근데 월급이 13개월이나 밀렸다라는 걸 알고 고종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 어떻게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고 살 수가 있냐? 이제까지 얘기하는 게 용하다. 어서 빨리 가서 밀린 월급 주고 마음을 좀 달래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인들 마음을 달래주고 풀어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병조판서 군대를 담당하는 사람이 민겸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겸호 누군지 몰라도 되는데 성이 뭐예요? 성이 뭐예요? 민씨지. 민씨는 누구? 명성황후 민비죠. 뭐야? 외척 세력이네요. 잠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민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외척 세력이 또다시 나라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좀먹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민겸호 같은 경우는
왕의 명령을 받고 내려왔으면 마음껏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군인들을 잡아다가 그리고 이 군인 중에서도 그 쌀을 내주었던 관리를 막 때렸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분명히 왕은 월급 밀린 거 풀어주고 마음 돌려주고 마음을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 민겨모라고 하는 외척 세력의 신하는 왕과 달리 행동을 하지.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상하네. 외척 세력이 혹은 하나의 성씨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권력이 비대해지고 그로 인해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삼정이 문란이 일어나고 매간매직이 일어났던 그 사건 기억나요? 우린 뭐라고 하죠 그걸? 그렇죠.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하지. 뭐야? 새로운 세도 정치의 모습이 스물스물 보이기 시작할까요? 자, 이건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할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 민겨모라고 하는 사람이 막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은 거야.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아예 그냥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민겨모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별기군을 지휘했었던 일본 군인 장교도 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가세하게 되느냐? 자, 90군데 더하기 농민들이 가세하게 되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요. 선생님, 군인들이 열받는 건 알겠는데 왜 농민들이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들 이 농민들은요, 요때 강화도 조약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강화도 조약 때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관세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어떻게 값싸게 사들일 수 있었다 그랬지. 그러면서 우리 조선의 쌀값이 폭등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때를 틈타서 일부 상인들이 또 쌀을 꽉 쥐어틀고 안 내놓으면서 쌀값이 더 오르게 되었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인들에 대한 반감, 분노가 막 쌓여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젠 작은 소란에서 정말 큰 변란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합심하여서 공사관, 일본 공사관까지 불질러 버려요. 이때 일본인들은 어디로 피난을 가느냐? 여러분들 기억나요? 강화도 조약 때 3개의 항구를 개항했었다. 원래 부산항은 개항되어 있었고 2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제물포. 이 제물포로 일본인들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인과 농민들이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경복궁으로 향하게 돼요. 자, 그리고 고종과 직접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얘기해요. 야, 니네 군인들 원하는 바가 뭐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군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러난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줘라. 2번째 요구 조건이 민비를 내놔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1873년 최익현의 상소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군인들이 갑자기 소란을 일으킨 다음에 흥선대원군을 다시 모셔오라고 고종한테 이야기했을까요? 둘이 어떻게 했을까? 이미 만났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가 나서 분노해서 뭔가 뒤집어 엎긴 했어 군인들이. 농민들도 이제 같이 화가 나서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발적이었지 계획적이진 않았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자, 그 우아하고 이렇게 해서 민겨모도 죽이고 일본 공사관도 불태웠고 우리의 분노를 해결했어.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리더가 없잖아. 이 정책의 방향성이 없는 집단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찾아간 게 누구냐?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래도 우리를 챙겨줬었던 흥선대원군을 사실은 찾아가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허허 나한테 와서 뭐해? 라고 얘기했지만 슬쩍 밀지를 내렸겠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자, 다시 그 요구사항을 들은 군인들이 고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 흥선대원군을 다시 집권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해 볼게. 이 모든 원인의 중점에 누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민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 이 명성황후 민비에 대해서 굉장히
판타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는 막 되게 이런 거죠. 내가 조선의 국모다 막 이런 이미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시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이 민비는요, 글쎄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설명이 나오겠지만 조선이 망하게 된 원인들을 여러 개 찾을 수 있겠지만 물론 고종의 실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기 민비의 실정도 분명히 꽤 많은 부분은 차지할 거예요. 근데 이 민비가 선생님 왜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이야기해? 민비가 맞아요. 아직 고종이 황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고종이 황제가 된 다음에 자신의 죽은 왕비인 민씨를 황비로 추승하면서 명성황후가 된 거지. 그 전까지는 민비로 말하는 게 맞아요. 선생님 민비라고 막 깎아내려서 막 친일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정식적인 명칭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민비가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민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히려 좀 악독하다는 이미지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이 김영삼 대통령 알지 모르겠습니다. YS 시절에 이제 세계화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가 떠오르게 돼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인물이 있었을까 봤을 때 이제 민씨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명성황후라고 하는 인물이 약간 포장되어서 판타지처럼 나온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들 민비는 글쎄요.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을미사변. 일본인들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던 사건. 그거 정말 나쁜 짓이야. 맞아. 악덕하고 뭐 전례 없는 야만적인 행동이야. 하지만 명성황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민비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아니었어도 결국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명성황후는 어찌 보면은 좀 끌어내려졌을 수도 있었을 거야. 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을 동조하거나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단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우리가 평가해야지 왜 지들이 들어와. 어.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명성황후에 대한 이미지는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많다. 판타지가 많다라는 거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사람들이 이 문제점에 민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고종은요. 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궁궐로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민비는 이때 어디 갔느냐? 피난 갔어. 이 소란을 피해서 이들이 나를 잡아서 어찌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 충주 지역까지 피난을 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확인한 흥선대원군이 이 군인들에게 그리고 농민들에게 자 이제 진정됐으니까 가라앉혀. 그리고 민비는 죽었어 라고 장사까지 치러줍니다. 사실은 도망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이때 누가 들어오느냐? 청나라 군대가 갑자기 들어와요. 그리고 이 이모군란을 일으켰었던 구식군대와 농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럼 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느냐? 누구와 누구가? 고종과 이 민비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을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외국 군대를 불러들인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고종은 그 정도로까지 무능하진 않다. 뭐 영민했던 인물이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모든 걸 뭐 잘하진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악수예요. 외국의 군대를 불러들여서 자국 국민을 학살한다? 이거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악행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여기엔 당연히 민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촛불혁명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촛불혁명이 일어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를 외쳤었죠. 근데 만약에 그때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이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고 학살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겠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참고 삼아서 외국 군대는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 군대를
불러오려고도 했었죠. 되게 섬뜩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실제로 시위가 길어졌을 경우 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한다라는 계획이 계엄령을 내린다는 계획이 짜여져 있었죠. 이거 사실 진짜 섬뜩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짜여진 계엄령을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실시했었던 게 1980년도에 있었던 전두환 정권이 일으켰었던 쿠데타 12.12 사태였었죠. 그리고 광주의 학살을 주도하였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불과 4, 5년 전에 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너무나 섬뜩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어떤 이유에서건 자국민을 학살하고 자국민을 압박하고 자국민을 군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는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받아서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청나라 사람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흥선대원이 나갑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정리됐으니까 너희도 그만해라고 얘기하려고 갔지만 이 청나라 군대는 흥선대원군을 오히려 납치해서 청나라로 끌고 가요. 이렇게 이모군란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이모군란이 정리가 되고 다시 민비가 궁궐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의 전말이에요. 참고 삼아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이때 충주에서 피난 다니면서 이 민씨가 굉장히 심란했었나 봐요. 그래서 점을 좀 많이 봐요. 그 용하다고 하는 그 무당에게 그 사람의 이름이나 성이라든지 정확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점을 봤는데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곧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모든 게 잘 해결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정말 잘 해결이 되어버렸지. 그러면 이제 그 무당은 어떻게 됐을까? 명성황후가 굉장히 신임을 하죠. 그래서 호칭도 내려줘요. 그 무당에 대해서 호칭을 뭐라고 내려주느냐? 진령군이라고 하는 호칭을 내려줘. 군? 여러분 무당은요 조선시대에 뭐라고 할까?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한 직업 중 하나였었던 이 무당을 여러분 군은 뒤에 뭐 붙이는 거야? 누가 있을 때 어떤 신분일 때 왕족에게 붙여주는 거잖아. 이 왕족일 때 붙여주는 군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면서 높여줘요. 이제부터 명성황후는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진령군을 옆에다 두고 계속 뭘 물어볼 거예요. 점을 보겠지? 여러분들 고종 다음에 왕이 또 누군지 알아요? 순종이겠지. 자, 순종이 좀 아팠어. 그래서 아플 때 이 명성황후가 제사를 지내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진령군에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진령군이 뭘 얘기하느냐? 금강산 1만 2천 봉에 쌀 한 섬과 그 다음에 천냥과 벼 한 필씩을 올려놓으면은 다 낫는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랬다. 그럼 쌀 한 섬은 얼마냐? 가만히 생각하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쌀 20kg 있죠? 마트에서 보는 거 그거 한 4개니까 가격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 한 12만 원 정도? 와, 근데 12만 원 곱하기 1만 2천 하면 얼마야? 10, 100, 1000만, 10만, 1, 10, 100, 1000만, 12만 곱하기 1만 2천 봉 1만만 해볼게요. 1, 10, 100, 100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 10억, 100억 한 120억이 넘어가는 돈을 무당한테 줘요. 이것만 줬어? 천냥, 군필, 아이고. 나라 예산의 상당량을 누구에게 갖다 바쳐? 무당에게. 와,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 진령군을 명성황후가 막 띄워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네. 그럼 이 사람한테 뇌물도 갖다 바치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겠네. 한 나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휘둘리고 있어? 일개 무당에게 휘둘리고 있죠.
허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이거 지금 어느 사건이랑 많이 중복되나요? 혹시 이제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최순실 씨 기억이 날까요? 음, 그분도 굉장히 신기가 많으신 분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이런 이야기도 묘하게 겹치죠. 참고 삼아서 그 최순실 씨의 아버지가 이제 최태민 씨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좀 대단한 분이세요. 부인도 7분인가 계셨고요. 그리고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시기 전에 스님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성당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사입이 교주도 하셨습니다. 올 거의 뭐 종교계의 그랜드 슬램을 하신 분이지. 음, 이분과 지금 전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요거는 그냥 검색만 해도 잘 나오는 내용이야. 바로 이 사람의 딸이 누구야? 최순실 씨였지요. 이분이 누구 뒤에 있었어? 전직 대통령 뒤에 있었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촛불혁명이 일어났던 거 기억이 날까요? 야, 이거 몇 년 전 이야기야. 한 200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또 몇 년 전에 재현이 됐죠.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 재정일치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무당이 국가를 운영한다. 하여튼 명성황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조금만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모군란의 원인, 99군데 차별한 거, 원인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자, 하나는 더 농민들의 불만. 자, 근데 결과 어떻게 되었다? 청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우리를 공짜로 도와줄까? 당연히 아니겠지. 조약을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 아래에 쓸 공간이 없어서 옆에다 쓰니까 여러분들은 아래에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어떤 조약이 있느냐? 길어요. 조,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아이고, 이름이 되게 길지요? 하나만 더 적을게요. 재물포 조약. 이거는 딱 봐도 누구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거고요. 재물포 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라는 거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 결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조약의 내용 자체는 설명을 할 건데, 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과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청나라와 일본과 조약을 맺게 돼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부터 설명할게요.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 군대에 왔지? 일본도 요구해. 왜? 일본인들이 죽고 공사관이 불타니까 안 되겠다. 일본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시켜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청나라 군대도 있고 일본 군대도 있는 거야. 야, 이게 굉장히 조선의 군대,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이 삼국 간의 그 긴장감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어떻게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주둔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두 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들어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용납되지 않는 게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 외국 군대를 불러들였으면은 결과는 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세 군대를 끌어들이면서 성공했었던 국가는, 그리고 성장했던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역사적 교훈을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총상면 수륙무역장전의 내용과 재물포조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어디로 넘어간다? 갑신정변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것을 이해해야지 갑신정변이 이해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중에 이번 시간에 이모군란만 배웠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었다? 90군데 농민들에 대한 차별. 누가 들어왔다? 고종과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면서 이들을 진압하게 되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총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조총상면 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계약 맺게 되었고요. 청나라와 누구한테 유리할까? 청나라겠지. 재물포조약을 맺게 되었다. 일본에게. 이 두 개의 조약의 공통점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민비가 민씨 세력이 또 다른 외척 세력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무당까지 곁들여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